안녕하십니까. 곽상욱입니다. 제가 춘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주 찍었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귀차니즘 때문에 자주 찍지를 못했네요. 블로그에는 제가 기사 나올 때마다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호재를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건데, 제가 빨리빨리 업로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교통에 대한 호재를 먼저 말씀드렸죠. 교통 호재, 두 번째는 기업 호재, 세 번째는 인구, 네 번째는 관광, 다섯 번째는 투자 포인트, 여섯 번째는 추천 물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습을 해보자면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과거는 경춘선, 그리고 ITX 이 정도밖에 없네요. 현재는 동서고속화철도, 이게 인천부터 춘천 가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KTX입니다. 공사 들어갔어요, 이게. 그리고 제2경춘국도. 미래는 뭐가 있냐? GTX 비노선. 이 GTX 비노선이 6월 달쯤에 되냐 안 되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답니다. 지금 분위기는 된다라고 가고 있는데 뭐 6월 달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TX 비노선이 6월에 확정인지 확정, 미확정 이거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제가 예상하는 춘천의 교통망은 중앙고속도로 있죠. 이게 부산부터 대구 지나서 단양 지나서 그리고 원주 지나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하고 만나죠. 중앙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장. 이것까지가 뭐 미래의 춘천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오늘은 뭘 볼 것이냐? 2번 산업 분야. 시간이 된다면 3번 인구 분야까지. 인구는 근데 제가 이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얼마 전에 글을 남겼습니다. 춘천에 30만 목표를 가고 있는데 왜 30만에 왜 그렇게 목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특례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특례시가 뭐냐면 도시가 대도시라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서예요. 그냥 한마디로 도시 인증서. 그게 특례시인데 50만 정도 인구가 되면은 특례시로 인정이 됐는데 그게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30만만 넘어도 특례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그 도시의 전체 규모가 1000km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억 3천평 정도 될 거예요. 3억 3천평. 그게 넘으면 되는데 춘천은 3억 8천평이기 때문에 현재 30만만 넘어도 특례시 인정이 됩니다. 인구 무정하게 됐네요. 그래서 춘천이 지금 현재 인구수가 몇 명이냐 한번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인구수는 자 네이버에서 사실 이거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통계청 여기 들어가면 이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뭐 가장 정확하겠지만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일을 잘해서 네이버 메인에 통계청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실어요. 그래서 춘천 인구라고 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춘천 인구가 나옵니다. 몇몇 명이냐? 자, 연도별로 볼까요? 거기서 이제 쭉 지나서 지금은 28만 6, 7만 명. 한마디로 10년 사이에 한 10,000명 는 건데 이게 지금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예요. 실질적으로는 인구수가 29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춘천 인구수를 뉴스로 봐도 춘천 인구, 여기서 지원방송에서 나오네요. 춘천이 인구수를 늘려서 특례 대도시를 추진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도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29만 804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외국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4천에서 6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춘천 인구수는 28만 6,664명이지만 여기에 4,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29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예요. 그러면 이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은 인구, 특례시, 30만 명, 조건,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도시. 이거 조건인데, 이 강원도에서 인구가 느는 도시는 춘천하고 현재 원주하고 속초가 있습니다. 속초는 사실 인구수가 줄고 있었는데 요즘에 KTX가 뚫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구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춘천시와 원주시만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강원도의 빅3가 어디냐면 춘천, 원주, 강릉입니다. 이게 빅3. 얘네가 강원도 빅3인데 여기서 자 인구수가 늘고 있는 거는 증가는 원주가 제일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 춘천입니다. 원주가 한 34만 될 거예요. 춘천이 29만 되고 그리고 감소가 여기서 강릉인데 자 원주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가 안 돼요. 얘네가 한 850제곱미터 되면 됩니다. 850. 춘천은 1150. 규모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릉 1200인데, 자, 여기서 원주는 인구수가 말씀드렸다시피 34만. 춘천은 29만. 강릉은 21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도시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원주는 이 1000km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만 명 이상 인구가 그냥 증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6만이 더 늘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쉽지가 않겠죠. 16만이 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춘천은 여기서 이게 1000제곱미터를 만족합니다. 1150제곱미터예요. 무슨 말이냐? 플러스 1만만 더 인구가 늘면 되고 강릉은 규모는 되지만 인구수가 9만이 늘어야 되는데 얘는 감소하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는 원주 춘천인데 거기서 특례시 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는 춘천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례시 혜택? 뭘까요? 지구단위 사업, 개발 사업, 용적률 검토율,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특례시 같은 경우는 원활합니다. 자기네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다시피 용인이나 광명 이렇게 막 발전된 도시들은 전부 다 대도시예요. 대도시인 경우죠. 다 대도시고 경기도에서 집값 비싸고 인프라 좋은 데들은 그냥 한마디로 다 대도시입니다. 근데 강원도에는 대도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근데 춘천시가 인구수가 이 상태로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특례시가 될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 또 지구단위 사업, 또 택지개발 사업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택지개발 사업이 뭐였냐면 다원지구 그리고 합곡지구. 이 다원지구, 합곡지구 같은 경우는 둘이 합쳐서 6,0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요런 그 택지개발 사업들이 특례시가 됐을 경우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인구수가 유입될 수 있다.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공급들이 되면은 집값들이 좀 안정화되고 그 호갱노노라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파트에 대한 게 많지만 인구 변화를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인구 변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춘천시로 오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이 근처에서 이 1년 사이에 춘천시로 오고 있다. 양구 9%, 화천 20%, 철원 6%, 가평 5%, 남양주시 15%, 홍천 22%, 이 속초나 강릉에서도 춘천으로 전입을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춘천이 인프라가 좋고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장 높고 그래서 인구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 강원도에서 화천이나 양구, 홍천, 가평 이런 데들은 가평은 강원도는 아니지만 속초나 이런 데들은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약간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자체가 지금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는 인프라 형성도 있고 택지 개발 사업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이 지방 도시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춘천에서 인구수가 갑작스럽게 는 게 아니고 어떤 투기 때문에 지방에서 출동해서 그쪽으로 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변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추세예요. 인구수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도 인구수 29만 800명에서 계속 매월 1, 200명 꾸준히 전입 인구가 느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춘천 인구 치면은 이게 연도별로 봤을 때 이때 2016년도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2016년도부터 조금 주춤하죠.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파른 추세가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왜냐면 공급도 많고 KTX 들어오고 GTX 뭐 이제 개발될 가능성 높고 뭐 택지지구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기업들 유치되고 있고 그래서 인구수는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늘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제가 볼 때 관광도 올 수도 있지만 기업이다, 기업.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 산업, 기업이죠, 기업. 이 기업과 인구는 두 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둘이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춘천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나. IT와 BT, 그리고 CT. 이 IT는 다 정보통신 아실 거고,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CT는 컬처 테크놀로지라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산업단지예요. 춘천에는 요런 놈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기 좋지만 IT, BT, CT 뭔가 4차 산업, 뭐 첨단 산업에서 보기는 좋은데 제조업만큼 인구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단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춘천에는 왜 제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냐면 이게 상수도 보호지역이 많아서 그래요. 춘천에서 나오는 북한강, 소양강 물이 다 서울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아요. 그래서 춘천은 제조업이 열악하다 상대적으로. 이유 상수도 보호구역.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교통이 열악했다. 세 번째는 춘천시에서 기업들한테 있어서 규제 허가 측면에서 유도리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요즘에 춘천시가 펼치고 있는 진행 방향입니다. 네이버에서 춘천 기업 규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자, 이게 한번 기사를 같이 볼 건데 여기 한번 이게 눈에 띄네요.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이 찾아오는 강원 만들겠다라고 해서 김진태 도지사가 이제 자기의 뜻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 잘 보면은 이제 뭐 지금 개발 중인 속초 고속화 철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기업이 찾아오는 자유로운 땅, 그 자유로운 땅이라는 게 규제가 없는 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이 좀 싸게 입주할 수 있고 이런 토대를 좀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과기정통부, 인천, 서구, 강원, 춘천, 강소 특국 지정. 그래서 이런 바이오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육성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규제들은 지금 춘천시에서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 규제들은 저는 곧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규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강원 특별자치도, 두 번째가 춘천 특례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강원도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김진태 도지사가 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했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춘천 특례시가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단지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 두 가지가 고시죠. 요거는 2023년 6월 춘천 특례시 30만 돌파.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 5년 안에 됩니다. 그럼 앞으로 기업들이 막 들어올 건데 그렇다고 해서 춘천시가 지금 기업들이 없냐? 또 그건 아니에요. 춘천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춘천의 산업단지 한번 볼까요? 이 춘천의 산업단지라고 해서 요렇게 나오죠? 네이버, 뭐 동춘천, 남춘천, 후평, 전력 IT 이렇게 막 나오는데 춘천시의 산업단지는 총 16개가 있고 그 중에서 규모가 꽤 큰 산업단지도 13개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볼게요.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이 색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볼게요.
자, 이 색깔에서 요 노란색들 있죠? 요건 주거지고요. 요 빨간색들 있죠? 이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들은 녹지고요. 녹지에도 이 보존 녹지와 생산 녹지는 색깔이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공업지역이라고 산업단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요거 산업단지. 여기 산업단지 보이시죠? 여기. 요거 산업단지. 여기 산업단지. 여기 산업단지. 여기 산업단지. 요 산업단지. 또 여기 안쪽에 산업단지. 또 요거 산업단지. 요 산업단지. 이게 다 이제 파란색들이 다 아기자기한 산업단지입니다. 여기 다. 하나 볼까요? 거리부로. 이제 거두 농공단지라고 되어 있죠. 이제 거두 농공단지라고 해서 뭐 농업 짓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보면, 자,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있죠? 일동 후디스. 일동 후디스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산업단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규모도 보면은 이 지도로 봐서 그렇지 작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게 30만 평인데, 아니 30만 제곱미터인데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건데, 10만 평이면은 뭐 물론 삼성의 100만 평짜리만 봐서 뭐 그렇지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평이고, 요런 것도 10만 평인데 요런 것들이 몇 개 있냐? 16개 있으니까 춘천도 산업단지가 작진 않아요. 현재 16개 정도가 현재 산업단지로 돼 있고, 지금 산업단지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 춘천에 내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춘천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는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죠.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라고 있는데, 이 외곽순환도로는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위로 돌아서 요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요. 자, 요렇게 돌아가는데, 보면은 이 외곽순환 도로로 기점으로 1차적으로 춘천에 이곳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네이버 산업단지 때문에 요 주변의 땅값이 요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40배 올랐답니다. 요, 뭐 여기 커피숍들인데, 요 네이버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쪽이 완전 활성화됐어요. 뭐 주말에 가면 여기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바글바글 해요 사람들. 지금은 뭐 이거 찍은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서 지금은 차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아실 거예요. 주말에 가면 여기 뭐 여기까지 차 끝까지 다 대놨습니다. 여기 이게 네이버 산업단지고, 요 규모도 한 8만 평 정도 됩니다. 아무튼 요 산업단지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이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형성돼 있어요. 요런 데들도 이제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이 산업단지, 그러니까 4차 산업단지예요. 여기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CBS 방송국이나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벤처 기업들 있죠. 요런 것들이 여기 다 강원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다 여기 모였습니다. 요런 식으로 산업단지가 돼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쪽 라인들도 이제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땅값들이 너무 올랐어요. 이 땅값들이 너무 올라서 기업들이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춘천은 이 후평 산업단지 이런 데들, 이 후평 산업단지 요런 산업단지들을 재생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 후평 공업단지하고 요 퇴계 공업 농공단지, 요런 데들이 딱봐 심다고 올드 하잖아요. 옛날 산업단지잖아요. 요런 데들을 이제 조금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재생 사업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기존에 있던 요런 농공단지나 후평 산업단지는 정말 춘천의 역사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어요. 여기 후평 산업단지에서 도심지로 빠지는 길이잖아요. 요 타가지고 우두주택지구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로 들어가서 뭐 이제 뭐 요선동이나 들어가서 조양동 들어가서 이제 뭐 번화가로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요것도 퇴계동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뭐 한숲시티나 이 바로 앞에, 요거 바로 앞에 보면은 뭐 요런 느낌이니까, 산업단지 앞에 바로 몇 미터 정도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산업단지까지 500m밖에 안 돼요. 이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의 산업단지를 이제 유치할 때는 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어마어마해요. 막 1000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무리 춘천시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이미 이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는 끝났다. 그러면 요즘들 어디에 이제 되고 있나? 외곽순환도로를 약간 벗어나서 외곽순환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들. 그래서 춘천시에는 현재 가장 이슈가 어디냐면 여기 보이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급복합 클러스터. 이게 24만 평인데 요렇게 됐죠. 토지 보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 요 놈은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춘천에서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24만 평 정도가 지금 공사 중인 상태고요. 춘천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투자로서도 제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춘천 수열에너지 치시면 뉴스 봤을 때, 자, 이제 수열에너지에 클러스터에 3,200억 투자하겠다. 토지 보상의 발목 이렇게 잡혔는데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이제 현재 30% 수준 지지부진하고 하는데 이게 뭐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뭐 숱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지주들은 제가 알기로 지주들은 100만 원 달라 그러고 토지 보상은 50만 원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나라가 이깁니다. 여기가 수장공사가거든요. 자, 저는 이제 이런 뭐 수장공사 투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몇 개 되냐?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되냐? 자, 여기가 그 수열에너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5,65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또 두 번째로 이 24만 평짜리 말고도 그 삼성이 반도체를 그 평택에 공장을 지었을 때 그 규모가 100만 평입니다. 꽤 크죠? 여기 24만 평인데 그거의 4배 정도 규모인데 춘천도 100만 평짜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요. 어디냐? 조금 춘천 도심지에서 떨어진 요쪽입니다. 요쪽에 거의 100만 평 규모의 이게 100만 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요 라인에 100만 평 가까운 산업단지를 넣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남춘천 2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남춘천 2산업단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남춘천 2산업단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 이제 작년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춘천의 1지구가 분양률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99%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춘천시가 남춘천 2지구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겁니다. 더 자세한 최근 뉴스를 보자면 이거네요. 2022년 10월 19일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정밀의료 여기 들어가는 기업들은 아직 제조업보다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역으로 봤을 때 바이오 기업에 있는 연구원들이 연봉이 셉니다. 그만큼 소비도 커요. 소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가 돈이 돕니다. 제조업들보다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원들이 연봉이 세다는 거죠.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남춘천 2지구 보시면 광판초 일대에 100만 평 규모로 정밀 의료지구 특화 기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춘천의 더존 비지온이라고 있는데 이게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고 춘천의 향토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꽤 크죠. 아마 회계 프로그램 쓰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네가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와 수열에너지 산업단지의 일자리 기업들만 160개와 320개가 유치되기 때문에 그것만 봤을 때도 인구수가 적어도 일자리 창출이 10,000개가 넘게 돼서 일자리가 10,000개면 인구수는 그 곱하기 더블입니다. 최소 더블이죠. 그러면 인구수만 2만 명 이상 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볼까요? 이제 동산면 일대 남춘천 경제지도 급변이라고 해서 남춘천 제가 아까쯤에 찍어드렸던 지도에 여기와 여기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320만 평. 그 1산단 있죠? 1지구는 21개의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유한생명과학 정도는 우리가 들어본
그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지구 100만 평, 320만 제곱미터면 거의 90만 평, 100만 평입니다. 5천억 투자해서 조성될 계획이다. 여기에 더 좋은 비전, 친한은행들이 민간으로 유치했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27년, 2028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남춘천 산업단 2지구는 정밀 의료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R&D 사업을 위주로 의료 서비스를 구축한다라는 거고, 야, 이게 꽤 크죠. 바이오 시장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춘천시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계속 신장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도시가 아니고 계속 신장되고 있어요. 이제 부족한 게 이제 산단 부지가 부족한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죠? 특별자치도와 특례시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160개의 기업 유치와 4,700명의 공용과, 그러면은 아까 수열에너지 320여 개의 기업 유치와 5,100명이었죠. 이것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기업 유치와 골프 리조트 개발 같은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 엄청 빨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기는 땅값이 좀 싸거든. 그래서 춘천시는 지금 이미 네이버나 삼성이나 뭐 더존 비즈홈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쪽뿐만 아니고 이 강촌 쪽에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유치되고 있고요. 요 강촌 쪽에도 요 산업단지들, 요런 큰 산업단지들이 지금 계속 조성 중이에요. 그래서 이 춘천 이 주변으로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요런 땅들은 땅값이 비교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위주로, 그리고 또 여기가 강촌 IC가 또 이쪽에 있고 남춘천 IC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강촌 IC, 남춘천 IC를 위주로 기업들이 이쪽 라인으로 계속 유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물론 이 춘천 시내 쪽에도 재생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이 되겠지만, 요 강촌 IC 쪽에 있는 요 이 라인들과 요 라인들과 그리고 요 라인들,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상에는 없지만 요 김유정역과 이 태계농공단지의 요 라인 있죠. 여기도 산업단지가 또 유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은 산업이 계속 유치되고 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교통망의 발달, 제2경춘국도, KTX, 그리고 특례시와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로 규제는 없어지고 교통은 빨라지고 땅값은 수도권에 비해서 싸고, 뭐 이런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유치되고 있고요. 뭐 인구수도 계속 더 증가가 빨리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자, 기업 현재 16개, 기존 기업 재생 개발, 신규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수열에너지나 남춘천 1, 2지구, 요게 100만 평, 여기 24만 평. 그리고 그 외에도 증리, 동춘천, 또 뭐 저기 신동 쪽에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요 일자리 창출을 봤을 때 몇 개가 되냐? 일자리 창출 12,000여 개 이상. 기업들 몇 개가 들어오냐? 기업 유치 500개 이상. 현재 이거는 앞으로 되겠지, 뭐 될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확정입니다. 확정. 얘네들은 확정이기 때문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 요것들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완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됐을 때 인구 30만 그냥 넘죠. 요게 되면 인구 30만이 문제겠습니까? 인구 40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춘천이 기업과 인구가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는 2027년 전 후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업과 인구까지만 살펴봤고요. 사실 이 기업에 대한 거는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로 공업단지 보시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기사도 찾아보시고 나무 위키라고 네이버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지식백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기업체 앞에 저평가된 땅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남춘천 1, 2지구나 뭐 강촌 쪽이나 아니면 재생사업 일어나는 퇴계지구나 동춘천, 남춘천 이런 것들을 뭐 투자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습니다, 양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번 세 번째, 다음 시간에는 관광 분야. 사실 춘천의 핵입니다. 이 관광지 춘천에서 이 관광지 앞은 전부 다 올랐어요. 앞으로도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된 거예요, 춘천에. 레고랜드 하나 들어온 건데, 지금 들어온 레고랜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레고랜드 부가시설 들어오고, 진행될 관광시설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춘천이 제대로 된 관광도시가 될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